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곳곳을 덮쳤던 대형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러나 고온 건조한 서풍으로 재발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산불은 역대급 피해 면적과 수천 명의 이재민 피해라는 큰 상처를 남겼는데 이제 하루빨리 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지난 3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공개된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14,486건이고 불에 탄 면적은 88,413헥타르였습니다. 산불에 따른 총 사망자는 240명이고 재산 피해는 2조 4,5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지난 30년 동안 산불 사망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명, 충남 30명, 전북이 2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경북이 1조 2,141억 원으로 가장 심했습니다. 산불 피해 통계는 경북을 중심으로 올해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9일 기준 산불로 경북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만 26명, 경남 산청, 하동에서도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경북이 산불에 취약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림의 면적 비율이 넓고 불에 잘 붙는 소나무가 많으며 고령화로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천왕봉도 가까스로 화마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옆으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낙엽층에서 길을 개척하며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지킨 겁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그리고 군수색대 180여 명은 꼬박 4박 5일 동안 천왕봉 사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낙엽층도 깊고 돌산도 좀 많이 있어서 암석도 많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불이 난 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불을 끄다가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입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 볼 때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산불에 비해 작지만 불을 끄는데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산불 현장은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위한 임도가 없고 진화대원의 이동을 막는 화렵수 낙엽층과 주불을 잡았으니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복구. 경남도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겐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불이 진화된 만큼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우리 경남도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나무를 베어내는 등 피해 복구에도 나섭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복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주민이 사용하는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과 조제 시 한시적 중복 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병원에 안내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과 의성군, 하동군, 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는 등 사라졌더라도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환자 본인의 귀책 없이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에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압 배치가 바뀌어서 영남 지역 산불 발화 시점에 불었던 고온 건조한 서풍이 다시 옵니다. 숨어있던 불씨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 악전 고투 끝에 경남 산청 주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영남 지역 산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불 감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있거든요. 바람 요인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부터 날씨가 산불 위험을 높이는 양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압 배치가 서고 동조에서 남고 북조로 바뀌면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영남 지역에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은 소백 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어서 더 건조하고 온도도 높습니다. 산불이 본격적으로 번지던 지난주 초에도 서풍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산맥의 동쪽으로는 더욱더 건조한 공기가 나타나면서 이 동쪽 지역, 특히 경상권 지역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건조한 대기의 온도까지 높고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두꺼운 낙엽층 밑에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주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 비를 뿌렸던 꽃샘 추위는 기압 배치의 변화와 함께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에 다가서며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미얀마 강진 인명피해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진 불안 속에도 안타까운 맨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강진 참사 속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벽돌을 파헤쳐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별다른 장비가 없어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의 화려한 사원은 지붕만 남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안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달레이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지진 여파로 구겨져 생필품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도로는 물론 전기와 전화도 끊겼고 식수나 생필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국에서 급한 구조대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4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ဆောင်းခဲ့တဲ့ကြာကျင်ကတော့ကျွန်တော်24နာရီဖြစ်ပါတယ်။သူပိတ်မိခဲ့တဲ့ဒီအစာအုပ်တွင်းမှာပိတ်မိခဲ့တဲ့ကြာကျင်တော့ကျွန်တော်နိုင်40ခန့်ရှိဖြစ်ပါတယ်။စဖြစ်ပြီးတဲ့အချိန်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은 위성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지나는 다리가 끊기고 주택 밀집가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CNN은 한 지질학자를 인용해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이 원자폭탄 330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a quake like this releases is about 334 atomic bombs. So it is devastation beyond what any of us can usually imagine.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참사 중에도 반군 공습을 이어가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여진 불안의 군사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구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태국 방콕에서도 이번 미얀마 지진의 영향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된 만큼 중국의 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건물 더미들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들이 잔해를 치울 때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3층의 고층 건물이 무너진 태국 방콕에서 수십 대의 장비와 소방과 군 등이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태국 정부는 날이 어두워지자 이렇게 야간 조명까지 켠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붕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지휘본부에 머물며 기적적인 생還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소식만 더해지고 있고 아직 70여 명이 파묻힌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의 붕괴로 피해가 속출한 만큼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너진 빌딩은 태국의 감사원 청사 건물로 쓰일 예정으로 우리 돈 8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3년 넘게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건물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현지에선 시공 결함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 밖에도 건물 피해 약 2,000건을 접수해 심각한 순서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우주 산업 증강에 맞서 유럽에서도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나섰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유럽 본토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이 발사 직후 수십 초 만에 추락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오후 12시 반쯤 노르웨이 북극 안웨이와 우주왕, 독일 스타트업 이저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무인 로켓 스펙트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발사,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런데 40초쯤 지나 고꾸라지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근처 바다로 처박자마자 폭발합니다. 이 정도면 우주 비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스펙트럼은 러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의 우주항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입니다. 앞서 유럽 우주국이 수년간 궤도 위성을 발사해왔지만 대부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와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이 28m 2단계 발사체인 스펙트럼은 중소형 규모 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설계됐고 1000kg을 탑재할 수 있지만 이번 첫 시험 발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측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가능한 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첫 시험 비행은 큰 성공을 거뒀다며 심지어 비행 종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기까지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이번 첫 시도에 궤도 지름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실패입니다. 유럽이 우주 발사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 간 방위 관계가 악화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미국 상업우주 기업이 성장하면서 유럽이 자체적인 역량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태광은 달 극지 환경과 유사해서 우주 탐사 연구에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폐광의 우주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 연구에 들어갑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폐광 안에 실험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지하 730m에 있는 이곳은 우주자원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폐광은 공기순환이 어려워 산소가 희박하고 빛은 물론 열 차단율도 높아 일정한 저온 상태가 유지돼 우주 환경과 비슷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폐광을 달 유사 환경 테스트 베드로 삼고 우주자원 탐사 연구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울퉁불퉁한 행성 표면에서 얼마나 잘 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달 토양 탐사에서 드릴 장착, 시료 채취 등을 우주에 가지 않고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저궤도 큐브셋, 실시간 우주 방사선 분광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우주자원 기술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달의 환경에 유사하고 또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전력 분석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무 방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광에서 우주자원 장비의 실증 시험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발한 장비들을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태백 우주자원 융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폐광을 우주자원 활용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미래의 이 전기 에너지에 가장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헬륨3를 채취하는 장비들을 여기서 가동할 것이고 여기서 미리 다 테스트한 다음에 달에 가서 헬륨3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폐광산에 만들어진 우주자원 탐사 실험실. 연구팀은 실증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32년 독자 개발 중인 달 착륙선에 자원 탐사 기기를 실을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뼈와 근육이 함께 약해지는 골근 감소증을 앓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특정 장내 미생물이 골근 감소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뼈와 근육이 같이 약해지는 골근 감소증을 유도한 생쥐입니다. 이들 생쥐에 골근 감소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 RG3를 투여해봤습니다. 투여 2달 뒤 악력 테스트를 한 결과 생쥐들이 실험용 격자를 잡는 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골근 감소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졌지만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RG3가 특정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해 골근 감소를 개선할 것으로 가정하고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장내 미생물 2종이 진세노사이드로 인한 골근 감소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에서는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조골 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골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게 이제 뼈에 대한 기능이고요. 근육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단백질 분해를 억제해서 근육의 생성을 촉진하는 게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밝힌 기전입니다. 한 발 나아가 생쥐의 유전자량에 따른 이들 미생물의 효과도 살펴봤는데 유전량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미생물이 골근 감소증 개선에 효과는 있지만 개인의 유전적 배경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굴한 장내 미생물을 치료제로 개발할 경우 개인별 유전형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망막 신경 재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 연구팀은 망막 신경을 재생시켜 치료제가 전혀 없던 퇴행성 망막 질환자의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망막 신경세포 재생을 억제하는 프록스1 단백질을 발견해 이를 차단하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질환 모델 생쥐의 안구에 투여한 결과 망막 조직의 신경 재생과 시력 회복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포유류 망막에서 장기간 신경 재생을 유도한 첫 사례며 연구팀은 오는 2028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명칭이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변경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명칭을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변경하는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연구소의 핵심 임무와 연구 기능이 시험 평가에서 연구 기반 독성 연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른 전략적 결정입니다. 특히 국가, 독성, 과학이라는 세 단어는 기관의 위상과 핵심 연구 분야, R&D 중심 기관으로서의 과학기술 혁신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학했던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위등록 휴학 투쟁 방침을 바꿔 대부분 1학기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위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등록 뒤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생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재영 학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글에서 재적 학생 1명이 발생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개 의대 가운데 실제로 재적 학생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입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오늘 학생들이 재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등록 후 재휴학이나 수업 거부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3월 말을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면서 이 안에 전원 복귀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을 시작으로 한 의대생 등록 신청은 오늘 건국대와 단국대, 한양대 등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방침에 불복 의사를 고수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지방국립대 의대생들도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집계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앞서 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가 일단 1학기 등록 이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갈등 상황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는 학생 전원 복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단 수업 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의정 갈등 상황은 또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3월 3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